공부하고 있거나 이미 했던 시절 한 반이 다른 반과 대립하는 경험을 한 적 없으신가요? 혹은 공부를 가장 잘하는 학생들이 운동부 학생들과 라이벌 관계였던 적은요? 만약 공감이 가신다면 이 요약 영상을 들어보세요. 스포일러 주의! 이야기는 이 도시 최고의 고등학교 중 하나인 센용 고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이 인기 있는 이유는 두 개의 캠퍼스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죠. 스포츠 전문인 남쪽 캠퍼스는 근육질 몸매의 공격적인 성향으로 유명한 리희가 이끌고, 문과와 이과 전문인 북쪽 캠퍼스는 가장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인 닝제이유가 이끌고 있습니다. 북쪽 캠퍼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아 학교의 자랑이 되는 데 전념하는 반면, 남쪽 캠퍼스 학생들은 거칠고 지능이 낮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로 인해 두 캠퍼스는 서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가 가진 편견 때문에 어느 날 북쪽 캠퍼스에서 두 번째로 성적이 우수하며 아름다움과 지능을 겸비한 유한카이 씨가 2학년 학생들의 품질 매뉴얼을 찾으러 남쪽 캠퍼스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매뉴얼 4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이는 에이희와 그 친구 3명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이 이를 숨기고 있었죠. 그러나 순식간에 유한카이 씨가 그들을 발견하고 부족한 매뉴얼을 가져갑니다. 리희와 그 무리가 그녀를 몰아세우지만 그녀는 쉽게 위축되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발을 걸어 그녀가 넘어질 뻔하지만 다행히 리희가 그녀를 붙잡아 넘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실수로 학교 스피커 버튼을 누르게 되고 모든 학생이 그녀가 그에게 멍청하고 역겨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을 듣게 됩니다. 몇 분 후 유한카이 씨의 같은 반 친구인 펜하오가 그녀에게 리희와의 다툼이 모두에게 들렸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북쪽 캠퍼스 학생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리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를 어린 시절부터의 숙적인 닝세유와 비교하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그는 복수를 다짐하고 두 캠퍼스가 함께하는 당일의 최종 체력 평가가 가장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남쪽 캠퍼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스트레칭을 도와주겠다고 자처하는데 이는 그들을 조금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리희는 유한카이 씨를 돕기로 결정하고 이로 인해 그녀는 매우 불쾌해합니다. 반면 펜하오는 흥분하여 운동부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작은 언쟁이 벌어집니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닝세유는 각 캠퍼스의 우수 학생들을 모아 피구 대결을 펼치자고 제안합니다. 몇 초 후 경기가 시작되고 누가 최고인지 증명하고 싶어하는 양쪽 캠퍼스 모두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과 학생들조차 기대보다 훨씬 더 놀라운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몇 분이 흐른 뒤 양 팀에는 단 2명의 학생만이 남게 됩니다. 학급의 문제아인 펜하오는 운동부 쪽 바닥에 일부러 물을 쏟아 그중 한 명인 얀유안이 미끄러져 쉽게 탈락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한 무리의 학생들이 펜하오의 지심을 고발하고 얀유안은 그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논쟁은 점차 커져 북쪽과 남쪽의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타나 소동을 목격하고 유한카이 씨와 리희 그리고 닝세유를 교장실로 호출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세 사람에게 이천자 분량의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교장 선생님이 두 캠퍼스를 완전히 통합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날 리희가 등교 준비를 하는데 놀랍게도 닝세유가 그의 새로운 이웃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자마자 닝세유는 라희의 어머니에게 그를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집중교육과정에 등록하라고 권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라희는 다소 기분이 상해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몇 분 후 두 소녀는 학교로 향하지만 닝세유는 평소처럼 유한카이 씨와 함께 가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경로를 바꿉니다. 네, 이곳에는 약간의 사랑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루오키안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다음 학기부터 운동부 학생 4명이 이 반에 합류할 것이라고 하죠. 그들은 바로 라이희와 그 친구들인데 이름이 매우 비슷합니다. 윤엑시안, 유안, 그리고 지안유안이죠. 네, 제가 제대로 말했네요. 이 소식은 이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운동부 학생들에게도 두려움을 주었고 그들은 다른 학생들의 소나귀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 리더십을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들은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짓궂은 장난을 치는 것이죠. 먼저 상점에서 탄산음료 캔을 흔들어 놓고 몇 초 후 유한카이 씨가 그것을 열었다가
거품 공격을 받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녀는 몸이 더러워지고 리희가 가게 밖에서 비웃는 걸 보고 몹시 화를 냅니다. 펜하오도 화가 나서 되갚으려 그날 운동선수 샤워실에 들어가 엘리희 일행의 옷을 훔칩니다. 자신의 옷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그들은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채 펜하오를 쫓아 나옵니다. 옷가지를 손에 든 채 도망치는 펜하오를 보세요. 이 끔찍한 장난 이후 리희는 지안 유안을 시켜 닝세이우의 의자에 접착제를 바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두머리를 괴롭히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착각을 하고 실수로 불쌍한 유안 카이시의 의자에 접착제를 바르고 맙니다. 그녀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았다가 의자에 딱 붙어버립니다. 나중에 그녀는 치마를 자르기 위해 양호실로 향하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리희는 그녀가 목표가 아니었다며 장난에 대해 사과하지만 당연히 그녀는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납니다. 다음 주 새로운 캠퍼스 통합 전략이 시작되면서 리희와 그 친구들은 새로운 교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가장 앞줄인 똑똑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행동에 그들은 매우 화가 나고 자리를 배치한 책임자인 유안 카이시와 닝제이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몇 분 후 루어 키안 선생님이 상황을 진정시키러 도착합니다. 선생님은 모든 이과 학생을 마이 선생님과 함께 체육 수업을 하러 보내고 운동부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남게 합니다. 그곳에서 두 선생님은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고 미래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수업을 진지하게 임하도록 독려합니다. 몇 분 후 이과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왔을 때 리희와 그 친구들의 자리가 교실 중앙으로 옮겨진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유안 카이시가 반장으로서 그들을 더 잘 관찰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곳에서 루어 쥐안 선생님은 모두에게 편견을 버리고 서로 화합하여 다툼을 멈추라고 격려하며 운동부와 이과 학생 모두 이를 다음 날이 공식적인 첫 수업 날이라 운동부 학생들은 배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지만 금세 지루해하며 지안 유안은 잠들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루오 키안 선생님은 유안 케이시에게 쉬와 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는 두 사람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가 문제를 해결하자고 고집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는 그녀에게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편 닝세이유를 짝사랑하는 같은 반 친구 휴안 유안은 그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의자에 걸려 그 위로 넘어집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에게 유혹을 시도하지만 당연히 그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얀 유안과 윤엑시아는 동영상을 보며 웃기 시작합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은 휴안 유안은 그들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하여 그들의 신발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 때문에 그들이 역겨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러 갑니다. 그러고는 신발을 집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데 이것이 당연히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 순간 리희와 유안 케이시가 도착합니다. 일어난 일을 본 그는 차분하게 일을 해결하려 하지만 펜하오는 그에게 운동부 학생들은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언제나 참 섬세하죠. 물론 이 말에 라이히는 공격적으로 변해 그를 공격하고 더불어 휴안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사과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안카이 씨는 아이들에게 신발을 상자에 넣으라고 지시하고 그녀가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반 전체가 체육 수업을 하러 갑니다. 하지만 유안카이 씨는 생리통으로 인한 심한 통증 때문에 교실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오고 운동부 학생들은 신발 상자가 없어진 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유일하게 그곳에 있었던 유안카이 씨가 범인이라고 바로. 하지만 그때 펜하오가 끼어들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신발을 처리했음을 암시합니다. 리희는 당연히 그를 공격하려고 달려들지만 제지당하고 친구들과 함께 쓰레기통에서 신발을 찾으러 갑니다. 반면 유안카이 씨와 닝세유는 신발이 남쪽 캠퍼스에 있을 것이라 직감하고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정말로 한 교실에 신발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운동부 학생들에게 신발을 돌려주자 학생들은 기뻐합니다. 그 순간 리희는 다른 학생들에게 이 신발들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리희는 학교 기록을 깼던 날 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얀 유아는 자신의 첫 장거리 달리기 대회에서 우승할 때까지 그 신발을 신었죠. 린추아는 잠재력을 끌어내어 훌륭한 주자가 되라는 격려를 받았기에 그 신발이 그의 행운의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 엑시안의 신발이 있는데 가장 슬픈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신발은 할머니께서 첫 대회에서 우승한 선물로 주신 것이었는데 그 직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운동부 학생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신발이 어떤 메달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며 유한 카이 씨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녀 또한 신발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점에 대해 그들에게 사과합니다. 그래서 벌칙으로 그녀는 헨 하오에게 신발을 닦으라고 시킵니다. 나중에 모두가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그곳에서 리 희는 유한 카이 씨가 한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남자친구라고 의심합니다. 그 때문에 그는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다음 날에도 한 학생이 그 남자에게 연애 편지를 건네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것은 리 희를 조금 짜증나게 했고 그는 교실로 가서 유한 카이 씨에게 지금은 누구와도 사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로 결심하는데 이 말에 그녀는 매우 나중에 그는 닝 세유가 그녀의 스트레칭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이 난 나머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생리통과 저혈당이 겹쳐 바로 정신을 잃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몇 분 후 두 소녀는 그녀를 따라 양호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닝세유는 전화를 받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가고 리 이희관 카이 씨를 돌봅니다. 하지만 통화를 마친 닝세유는 그들이 조금 슬퍼 보이는 것을 보고 방을 나가기로 합니다. 그 순간 유한 케이 씨의 남자친구가 들어오는데 알고 보니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동생임이 밝혀집니다. 이 사실에 엘리 희는 안도하며 환하게 웃음을 짓습니다. 이제 그녀가 싱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다음날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다음날 리 희는 린 추안이 어떤 여자아이의 번호든 쉽게 얻어내는 것을 보고는 자신은 유한 카이 씨의 번호조차 얻지 못한다는 사실에 다소 짜증이 납니다. 그러자 린 추안은 그가 여자들에게 못되게 굴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바로 그날 이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괴짜이자 공포물을 좋아하고 작가인 유한 카이 씨의 가장 친한 친구 헨야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그는 아주 영리하게도 그녀를 멋진 식당으로 데려가 유한 카이 씨의 취향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그 대가로 리희가 어둠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놀랍게도 린추안, 이헤이, 이와 트완이 이와 통화 중이었고 그가 우리 대화를 모두 들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다음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서 유한 카이 씨가 며칠 동안 기다려온 특정 책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관리자를 협박합니다. 몇 분 후 유한 카이 씨와 닝세유는 그 책을 찾으러 도서관에 가지만 관리자는 아직 책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 소식에 두 사람 모두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리희가 나타나 유한 카이 씨에게 책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닝세유는 동료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고 그가 작가의 친필 사인이 담긴 책 2권을 가지고 있다는 훨씬 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라희에게 책을 돌려주고 떠나버립니다. 좋은 시도였어. 챔피언. 나중에 유한 카이 씨는 루어키안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레이 희와 자신이 실험실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다소 불쾌해진 그녀는 그룹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지만 선생님은 그녀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조금 슬퍼진 유한 카이 씨는 헨 야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리희를 설득해 그룹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며 그가 어둠을 무서워한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한 카이 씨는 아주 신이 나서 헨 야지와 함께 계획을 세우기로 합니다. 유한 카이 씨는 리희에게 실험에 필요한 해조류를 찾으러 지하실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지하실은 매우 어둡고 거미로 가득 찬 곳이라 당연히 그는 조금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 라희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으스스해지고 그는 공포에 질려 멈추지 않고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미 한 마리가 귀신 위에 앉기 시작하자 귀신이 절망적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상황에 놀라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존재에게 다가가고 깜짝 놀라게도 그 정체는 바로 헨 야지였습니다. 그는 당연히 두 사람에게 매우 화가 났지만 유한 카이 씨는 그가 얼마나 거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이 말에 그는 더욱 화가 났고 두 사람에게 자신이 노력해서 최고의 학생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유한 카이 씨는 결국 포기하고 그와 함께 협력하기로 합니다.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유한 카이 씨는 계속 연락하기 위해 레이희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엘리희는 어떻게든 번호를 얻어냈다는 생각에 매우 들떠 있습니다. 그 후
리희가 유한 K씨의 문자를 기다리는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그녀가 문자를 보낼 때마다 그는 매우 행복해하며 그 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리 사랑에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키워가는지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을 기다려야 할 거예요. 이번 2부가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올라오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안녕!